그렇게 떨어지니까 되게 분한 감정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진짜 이제 쉰다, 드디어 쉰다 이 생각이 너무 자기가 잡아서 이제 짐 싸고 이제 인사를 하러 나가는데 팬미팅 있잖아요, 네. SK에서는. 네. 이런 막 다 울고 팬분들 우시고 이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네. 일단 처음에 깜짝 놀랐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막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막 우시면서 막 화이팅, 막 화이팅, 룰루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진짜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쾅 때리는 느낌이 딱 들면서 진짜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어느 상황, 진짜 무슨 상황이 오든 내가 다시 번아웃이 와도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진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분기점이었다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바뀐 계기. Hey guys, this is Ashley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Rula, the 2022 LCK Summer Champion, and soon to heading into the 2022 World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룰러 선수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최근에 이제 추석이 있었고 이제 LCK 결승을 했고 곧 이제 롤드컵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휴가가 되게 길어서 네. 그냥 숙소랑 연습실에서 박혀서 그냥 지냈습니다. LCK 결승이 있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추석 휴식을 가졌던 것으로 알아요. 보통 룰러 선수나 다른 선수들 이렇게 좀 긴 휴식 시간이 기워지면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뭐 누굴 만난다거나 뭐 친구들 만난다거나 뭐 술 마신다거나 뭘 랭게임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리엔즈 선수와 곱창을 드시러 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뭐 리엔즈 선수가 룰러 선수가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실 제가 뭐 워낙 리엔즈 선수가 돈을 잘 버니까 굳이 내가 지갑을 안 들고 가도 이 선수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뭐 그렇게 말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저도. 어떤 면에서 아쉽습니까? 굳이 그걸 말해야 됐나. 근데 그리고 뭐 지갑 깜빡하고 놓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사준 적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룰러 선수도 사준 적이 많은데 딱 한 번 뭐 리엔 선수가 샀을 때 굳이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어야 됐나. 이제 뭐 밥을 이제 시켜 먹어야 될 상황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사줬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 없이 룰러 선수가 밥을 먹자 했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이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속상하긴 하네요, 저도. 리엔즈 선수의 서포터로서의 기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휴직을 가지셨고 이제 최근에 롤드컵 조추첨도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롤드컵 조추첨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일단 이른 아침이어서 아침이었고 제가 좀 늦게 나와서 좀 리액션을 많이 못했었는데 사실 만약에 좀 잠이 많이 깬 오후에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봤으면은 뭐 저를 비롯해서 애들이 다 기분 좋은 반응이 아니었을까 소리 지르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저희가 실제로 붙어봐야 되는 거고 예측을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D조가 아무래도 생명이죠? 라는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룰러 선수나 젠지 선수들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는 했어요. 확실히 A조, B조 이렇게 보면은 진짜 빡세겠다. A, B조 보고 이제 저희 조 보면은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지 않나. 사실은 지금 A조와 B조의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롤드컵의 묘미 중에 하나가 롤드컵이 시작하기도 전에 조 추첨 결과를 보면서 실제로 성적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니까 뭐 A조와 B조의 그 현재 조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팀이 그래도 우위를 점할 것 같은지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룰러 선수의 의견이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이제 이런 조 편성으로 누가 이길지 이런 토론하는 게 되게 재밌는 그런 이야기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A조는 이야기를 풀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일단 이 팀은 어떻게 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B조는 잘 안 그려져서 B조가 일단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LCK의 3시드기는 하지만 담원게이밍의 그 8강 진출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될 줄은 몰랐는데 아니 농담. 네. 다운 화이팅. 또한 최근에 12.18 패치의 패치 내역이 공개가 되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롤드컵이 조금은 상체에 더 힘을 주는 메타가 아닐까, 뭐 봇라인의 티어도 얼마 정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패치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가서 해봐야 되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룰러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감성도 역시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 롤드컵 결승 전 이제 패치까지만 해도 되게 그렇게 저는 일단 이번 썸머가 원딜 메타다라고 막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원딜 메타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제리 시비르가 워낙 좀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실제로 성능도 되게 사기였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이제 좀 시비르도 그렇고 제리도 그렇고 좀 너프도 먹고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충분히 아직은 쓸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챔피언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더 상체 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부각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타 자체적으로 본라인에 많이 힘이 실어주는 메타라기보다는 특정 챔피언들이 하도 사기적인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라인이 좀 영향력이 컸다. 네, 그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제리 시비르가 보여주는 좀 인게임 내에서 그런 파괴력도 되게 어쨌든 남달랐고 결국에는 3코어부터 이제 다 모든 라인 다 안 됐으니까. 근데 그 두 챔피언도 결국에는 너프 먹었고 너프 먹기 전에도 좀 무기력한 것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은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원딜 멘트라고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젠지가 정말 오랫동안 염원하던 룰러 선수가 염원하던 많은 선수들이 염원하던 LCK 우승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뭐 룰러 선수가 돌아보는 LCK 우승은 어떤 감상이었는지. 몇 번 돌려봤어요 일단 결승? 한 번도 안 돌려봤어요. 정말요? 왜요? 저는 원래 경기 되게 신인 때는 그래도 못한 거 찾아봐서 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돌려봤었는데 약간 점점 연차 쌓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긴 경기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돌려봤었어요. 경기 자체를. 그래도 전체적인 감상은 어땠는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결승 날 컨디션이 되게 많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일단 되게 좀 많이 지금 돌아서 좀 감상을 해보자면 라인전을 너무 못했다. 그리고 그치만 잘했다. 라인전은 못했지만 한타 때 잘했으니까 뭐 잘했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인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을까요? 특히 이제 2세트에서 저는 릴라랑 그 신지드가 많이 인상이 깊거든요. 2세트는 사실 저희가 워낙 뱀픽 설계가 완벽했다 생각을 해서 일단 뱀픽으로 이겼다 생각을 하고 이제 1, 3세트 같은 경우에 제가 자꾸 CS를 먹는데 이렇게 줄줄 새더라고요. 이렇게 줄줄 새가지고 아니, 먹는데 자꾸 입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이쪽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런 CS 수급이나 뭐 딜교 같은 부분에서도 더 빡세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해서 좀 못했다 생각합니다. 무려 T1을 3대0으로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기력이 조금 아쉬움이 남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제 이 라인전에 상대가 잘했다, 내가 상대보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너무 아쉬워서 그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쉬워서 좀 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뱀픽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젠지의 결승 때의 뱀픽도 많이 화제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젠지가 많은 준비를 했구나, 약간 좀 간절함이 많이 느껴졌다 이런 평가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뭐 어떤 그 각오였는지도 자연스럽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릴라라는 챔피언이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좀 뭔가 이걸 쓰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라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러셨잖아요. 릴라 이거 쓰기 애매한 것 같다고. 왜냐면 결국에는 뭐 라인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뭐 제리 시비르 같은 챔피언한테는 무기력하니까 후반 가면은 그래서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연습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 챔피언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게 결승이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이런 깜짝 카드나 뭐 릴라 신지드 같은 깜짝
픽이나 이런 게 이제 제가 여태까지 결승 준비하면서 잘 없었어요. 근데 이번 결승 준비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되게 좀 일단 좋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게. 뮬러 선수가 제가 한 몇 시즌 전이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B1딜이 많이 유행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LCK에 대해서. 18년도였던 거. 네, 제가 기억하기에 18년도 그때 뭐 그리핀 바이퍼 선수가 뭐 블라디미르를 자주 한다던가 맞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네, 했었는데 룰러 선수가 그때 말씀 한번 저한테 하신 적이 있거든요. 원딜을 잘하면 괜찮다. 그래서 맞아요, B1딜을 맞아요. 다른 팀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 쓴다. 그리고 룰러 선수는 워낙에 좀 전통적인 원딜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숙련도가 뛰어나시니까 이런 것들을 주력 픽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시즌 동안에 깜짝 픽이 좀 자주 보였던 것 같아요. 실험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야수호를 거의 커리어 처음으로 꺼내 드시기도 했잖아요. 방금 좋았다, 약간 바뀐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챔피언 풀을 넓힌다는 부분에서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이 준비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일단 결승전 준비할 때 뭔가 이렇다 할 준비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에서 네, 체계적도 그렇고 픽도 네.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실제로 느꼈었고, 네. 그리고 이 픽 같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18년도 때 네. 제가 아시안 게임에 나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나갈 때 당시에 비욘들이 좀 많이 유행을 했어요. 스프링 맞아요, 끝나고. 맞아요. 근데 하필 그때가 아마 원딜이 너프 먹고 원딜이 대규모 너프 먹었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비욘들이 좀 떴었는데 그때 하필 원딜이 너프 먹기 전 패치로 아시안 게임에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딜을 계속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아시안 게임에서도 아시안 게임 모든 원딜들이 다 비욘딜이 아니었고, 근데 이제 돌아오니까 비욘딜 이제 시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비욘딜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었고, 그 상태로 이제 원딜만 연습을 했고 원딜을 고수하고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첫 경기 끝나고 제가 그런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원딜을 못하기 때문에 원딜 안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준비할 시간이 아예 1도 없었고, 근데 준비 시간이 없어서 비욘딜을 안 했고, 비욘딜 상대로 원딜을 하다 보니까 원딜 쓸만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냥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기가. 그래서 좀 그 이후로 되게 프레임도 생기고 씌워지고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좀 그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승에 임할 때 특히 뭐 픽적으로든가 전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최근에 아놀드님이 요즘 젠지가 데이터 부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뭐 자연스럽게 여쭤보게 되네요. 뭐 데이터도 확실히 많이 찾아보고 이용도 하려 하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도 전체적이고 어쨌든 뱀픽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코치 감독님이랑 저희 바텀 지옥끼리 이야기도 진짜 너무 많이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픽들이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엔지 선수가 신지들을 얼마나 자주 주장하시나요? 별로 주장 안 해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 시우가 진짜 나쁜 사람인 게, 리엔지 선수가 진짜요? 제가 네. 제 허락을 맡아야 신지 쓸 때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얘가 진짜 왜 이럴까, 뭘 잘못 먹었나. 분명히 신지드를 추천을 계속 하는데 네. 뭐 잘못 먹었나 얘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약간 네. 마상을 입었죠. 실제로는 그렇게 자주 추천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어떻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 네. 무섭다. 역시 사람 무섭다. 안 그래도 요새 좀 사람이 무서운데 네.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리에즈 선수에 대한 많은 진실이 밝혀지는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 좀 지나서 룰러 선수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또 결승 롤드컵 그 우승컵에 들어올릴 때 그 순간이 조금 화제가 됐거든요. 뭐 리엔지 선수도 그렇고 룰러 선수도 그렇고 약간 좀 감정이 확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거를 지켜보는 젠지 팬들도 많이 눈시울을 붉히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어떤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가는지 좀 자연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결승 딱 우승하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이전에 좀 결승을 좀 몇 번 갔잖아요. 근데 다 준우승을 했었는데 그런 일단 그 순간들이 좀 생각이 났었고, 이제 제가 항상 준우승을 하고 상대 팀이 이제 트로피를 뭐 세레모니 하러 가고 인터뷰를 하는 것만 봤는데, 네.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냥 거기를 지금 내가 간다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감정이 북받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덤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룰러 선수가 오랫동안 LCK 우승을 노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롤드컵 우승자이기도 한데 그때 간절함이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때 그 LCK 우승컵에 대한 간절함을 제가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저는 20년도 때부터 이제 결승전에 가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냥 결승전만이라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에 계속 있었었는데, 그 20년도 전에는 이제 결승을 가니까 우승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인 때 16년도, 17년도 딱 이 두 시즌을 진짜 목표 없이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건 당연히 생각이 있지만, 그러니까 막 우승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보자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16, 17년도 때. 근데 어쨌든 우승 준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아, 우승하고 싶다라는 좀 강력한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되게 심해져서 폼이 계속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안 좋았었고, 스크림 때보다 대회 때 폼이 더 안 나오고 그냥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좀 우승하고 싶다는 좀 목표가 되게 뚜렷했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목표를 진짜 옛날 신인 때처럼 가지지 말고 한번 계속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내 운명이 이끄는 대로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데, 다행히 좀 성적은 잘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결국에는 자국 리그의 우승을 원하잖아요. 그쵸. 다만 LCK뿐만이 아니라 LEC, LCS, APA 다 똑같을 건데, 오히려 룰러 선수는 우승을 목표로 시작했던 게 꼭 긍정적인 영향만은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좀 놀라는 부분도 있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게 약간 부담감이 될 수도 있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결국에는 우승을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해지니까 이게 부담감이 그냥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부담감이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주변도 있겠고, 그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었고, 제가 그런 부담감을 안 느끼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이번 스프링, 서머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롤드컵이 남아서 그냥 정규 시즌만 봤을 때 되게 저점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저점이 항상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못한 판도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팀원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팀원들 중에서도 LCK 우승을 원했던 선수들이 워낙 많았던 것 같아서. 딱히 이야기는 안 했었어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도 딱히 있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일단 목표가 없다고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나도 우승하고 싶고 그냥 그거는 어느 누구의 똑같은 그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분이 좋았을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룰러 선수의 평가 자체가 정말 뭐 의견이 여지없이 딱 한 팀원으로 굳어진 것은, 이것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정말 잘하는 원딜러인데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달성하게 된 거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사실 네. 제가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늘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마무리가 좋진 않았으니까. 근데 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이제 이게 여지없이 한채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확실히 그거에 걸맞는 플레이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새롭습니다. 좀 감회가. 어떤 느낌일까요?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약간 좀 되게 뭐라 설명해야 되죠? 좀 되게 좋아요. 그냥 좀 오케이. 스스로도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냥 이런 말 들을만 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최근에 룰러 선수가 그 우승 후에 그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저희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2019년이 분기점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뭐 인터뷰 이전에 좀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2019년에 팬들 그 롤드컵 여정에서 떨어지고 나서 팬들하고 팬미팅을 했던 순간이 좀 자신한테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인터뷰에서 2022년에 좀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2019년이 어떤 면에서 룰루 선수한테 분기점이 됐는지 제가 조금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19년도 때 일단 팀 성적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실력이 더 올랐던 시즌이에요. 일단 그리고 이제 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늘 그렇게 하자 늘 이렇게 듣기만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19년도 때는 제가 직접 내 플레이로 이끌어 갔었기도 했었고 좀 많이 바뀌었던 시즌이었는데 네. 좀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다. 네. 썸머 2라운드 많이 이야기했지만 썸머 2라운드 때 되게 번아웃이 좀 크게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솔랭, 스크림, 대회를 할 때마다 어지럽고 한타 때 내가 늘 죽어 있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라인전도 그냥 어느 누굴 만나든 다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약간 그때 처음으로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냥 빨리 떨어져서 쉬고 싶다. 진짜 이런 되게 프로로서 하면 안 되는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2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담원이었는데 그 경기를 이기면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포기하고 싶다. 그냥 이대로 빨리 떨어져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져버린 거예요. 2대1로. 네. 그렇게 떨어지니까 되게 분한 감정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진짜 이제 쉰다. 드디어 쉰다. 이 생각이 너무 자기가 잡아서 이제 짐 싸고 이제 인사를 하러 나가는데 팬미팅 있잖아요. 네. SK에서는. 네. 이런 막 다 울고 팬분들 우시고 이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네. 일단 처음에 깜짝 놀랐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막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막 우시면서 막 화이팅 막 화이팅 룰루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진짜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쾅 때리는 느낌이 딱 들면서 진짜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어느 상황 무슨 상황이 오든 내가 다시 번아웃이 와도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진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분기점이었다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바뀐 계기, 사람적으로든 뭐든. 룰러 선수는 뭐 아시안 게임도 뭐 2018년에 진행을 하셨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롤드컵에 진출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프로가 롤드컵에 진출하게 되면은 진출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스케줄의 강도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외국에 그 출국을 해야 되고 뭐 최근 월드컵에서는 자가격리도 있었고 시차 적응이라던가 이렇게 이것을 몇 년 수행하다 보면은 뭐 프로로서 힘들다라는 것을 확 느낄 순간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19년 이후에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룰러 선수는 어떻게 다르게 좀 반응했던 것 같나요? 좀 확실히 이제 스케줄도 스케줄이고 네. 스케줄이 이제 어쨌든 뭐 어느 사람은 너 이노한 거 아니냐, 또 어느 사람은 빡센 거 아니냐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빡세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뭐 롤드컵도 롤드컵이고 뭐 LCK 일정도 LCK 일정이고 촬영도 있겠고 뭐 자격 뭐 롤드컵 나갔다 오면 자격리도 있었고 일단 맞아요. 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바쁜 게 저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쁜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고 사실 이제 저희만큼 간절한 게 팬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바쁜 걸 되게 요새는 즐기고 있는데 옛날에는 좀 그랬었어요. 좀 그런 바쁜 와중에도 이제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휴가 때도 솔랭만 했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것도 있고 이제 외부적인 것도 있어서 그냥 진짜 어딜 안 나가고 솔랭만 했었어요. 휴가 때도 그렇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18년도 아시안 게임 이제 다시 와서도 온 날에도 바로 그냥 솔랭을 했었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제 자신을 너무 혹사시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다시 돌아가면은 그냥 쉴 땐 좀 쉬고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저를 더 부담감이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알아서 잘 컨디션 관리하지만 그냥 바쁜 것도 좋고 하지만 그냥 그때는 그런 게 아쉬웠었고 지금은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약간 자신을 많이 돌아보시는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을 계속 발전해 나가시고 같은데 선수로서 올해 들어와서 또 한 번 마인드가 바뀌었다, 스텝업을 했다 이런 암시를 하신 적이 많았어요. 올해 들어서 어떤 부분이 또 이전 연도에 비해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좀 마음이 좀 편해진 게 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가 편해지니까 내 게임 안에서 또 좀 생각할 것도 할 것도 많이 생각나고 그냥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플레이들이 그냥 다 성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더 생기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스텝업 됐다 생각합니다. 약간 좀 올바른 마인드셋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확실히 그냥 좀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좀 잘 됐다, 마인드셋이 좀 잘 됐다 생각합니다. 뭔가 간절함도 중요한데 또 이제 뭔가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고 적당한 밸런스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컨디션 관리도 있고. 컨디션 관리도 있고 진짜 좀 남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느끼셨어요? 그걸 올해 들어와서 느꼈어요. 그냥 16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냥 돌이켜 보면은 진짜 남 눈치만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기엔 좀 힘들고 그냥 제가 스스로 느낀 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평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사실 되게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로로서 간절함 얼마나 중요할까요? 간절함은 그냥 이 프로를 한다면 지금 이거에 만족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나 다 간절함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사실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뭐 무엇을 하든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나쁜 건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무엇하든 상관없다 생각을 하는데 이 간절함 꼭 간절함이 크다고 해서 우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고 간절함이 작다고 롱런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건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좀 따라 다르다 생각을 해요. 그냥 결국에는 간절함이 크지 않아도 저는 그냥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파고 그렇다고 뭐 제가 간절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래오래 그냥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나이까지 그냥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큽니다. 그냥 너무 그냥 우승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잘하고 싶다는 것도 결국 간절함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냥 근데 지금 이 모습이 간절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어쨌든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2년 롤드컵이 곧 시작이 됩니다. 결국 1년 내내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프로는 롤드컵 결과라는 단 한 가지에 그것만 보고 달려오는 맞죠. 거잖아요. 물론 옛날보다는 뭐 성적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조금은 내려오셨다고 생각하지만 뭐 다시 세계의 수많은 관중들이 롤드컵을 지켜볼 거고 룰러 선수한테도 모든 젠지한테도 정말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젠지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승하기 위해서는 젠지나 룰러 선수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롤드컵을 우승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17년도 때 우승을 했었을 때 되게 개인이 누가 특출나서 우승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5명이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어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고 그냥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지금 LCK를 하면서 많이 보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스스로 5명이서 그 모습을 롤드컵에서도 똑같이 이어나가면은 충분히 우승에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좀 계속 이렇게 서로 진짜 피드백도 많이 하면서 그냥 도움 많이 주려고 하면은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